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규남입니다. 여름철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면 조개구이는 필수잖아요. 근데 엄마가 여름에 조개구이는 식중독에 걸린다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무덥고 되게 습하고 아열대 기후화 돼가고 있죠. 특히 이런 날씨에는 여름철 대표 질환인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데요. 여름철과 좀 더 관련되어 있는 거는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흔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의 예방법으로는 손을 씻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조리하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겠죠. 절대 음식을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된다는 거죠. 피부류균에 의한 식중독은 어패류를 날로 먹었을 때 잘 생기는 병으로 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예 여름에 회를 먹으면 안 돼요, 교수님? 비추. 네. 생선은 그나마 좀 깊은 동해바다 깊은 바다는 그렇죠. 그나마 조금 낫긴 하죠. 조개류 같은 건 특히 상하기 쉽거든요. 그럼 구이도 안 돼요, 교수님? 끓여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조개 구이는 괜찮은 거예요? 되죠. 예, 되죠. 끓이면 죽으니까 걔도. 세 번째로는 설사 그 냉장고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워낙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상하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고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결국 음식물을 보관한다는 거는 남겼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예방법으로는 적절한 용량 먹을 만큼만 만들자는 거죠. 여름에는 남기지 말라는 거죠. 한 번에 먹어서.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을 뽑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 때문인지 밖에 오래 있으면 땀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울렁거려요. 실내에 들어와도 열이 나는 것 같은데 해열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서 일시적인 생리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관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일사병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게 신부 체온이 한 37도에서 40도 사이까지 오르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관련 증상들은 흔하게 제일 먼저 오는 게 경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장 경련으로 인한 복부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근육통도 올 수도 있고요. 메스꺼움이나 두통 같은 것도 보통 올 수도 있고요. 어지럽증도 같이 많이 동반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땀도 많이 되게 지속적으로 흘리고 탈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열사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열사병은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거고, 이럴 때 이런 경우에서는 무한증이라고 해서 오히려 땀이 안 나는 증상까지 생겨버려요.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땀이 안 나는 걸로 해서 피부가 되게 빨갛게 돼요. 의식, 소실까지 일어나죠. 그러면 해열제 같은 거 먹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유가 무더위에 노출돼서 신부 체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해열제로 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은 빨리 서늘한 곳에 환자를 높여주고 서서히 온도를 낮추는 거고, 수분 섭취를 같이 하면 일사병은 대부분 회복이 되고요. 열사병은 환자가 의식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잖아요. 경정맥으로 수액 공급을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흔합니다. 그럼 진짜 더위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히 열사병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결국은 이제 장기간의 그 무더위 노출을 피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직사광선을 피하는 방법으로 모자를 쓴다던가, 그렇죠. 때때로 수분 섭취를 자주 한다던가, 일종의 한 예방 방법이 되겠죠.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밖에는 너무 덥고 사무실 안은 너무 추워서 자꾸 기침이 나는데 요즘 시국인지라 눈치가 보입니다. 이게 감기인지 냉방병인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냉방병은 온도 차이에 의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이상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뇌연료의 좀 감소로 인해서 어지럽기도 하고 막 졸리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기 쪽으로는 소화불량도 있고 복통도 있고 설사도 동반될 수 있어요. 감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요. 반면에 냉방병은 호흡기 증상이 잘 동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냉방병도 약을 먹어야 돼요? 냉방병에 대해서는 환경만 바꿔주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냉방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실내 온도차를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게 한 5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5도 정도로 차이 나는 게 좋고, 한두 시간 한 번 창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같은 걸로 좀 보호를 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죠.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65세 남성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뭐 사계절 내내 관리가 특히 필요하신 건데, 특히 당뇨를 지닌 사람들은 무더위에 노출됐을 때 소변을 자주 본다던가 뭐 수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배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수가 더 쉽게 올 수도 있고요. 목마름으로 인해서 막 아무래도 이제 찬 걸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청량음료나 뭐 빙수, 수박 같은 거 당뇨 조절에서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냥 차가운 뭐 보리차 정도가 제일 좋은 거라고. 고혈압 환자들이 너무 땀이 나다 보니까 수분이나 또 염분 같은 게 소실이 돼요. 이제 적절하게 이제 염분 같은 게 섭취가 안 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너무 더위에 노출됐다가 이제 좀 시원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시원한 게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추워지니까 과하게 혈관을 수축해 버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 같은 게 수축이 더 과하게 이루어져서 심장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거 어떤 연구에서도 여름철에 심질환이 많이 증가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요.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만약에 내가 너무 덥다, 찬물로 샤워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좀 샤워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온도 차이가 너무 5도 이상 안 되게 실내외에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게 만성질환 환자에서의 여름철 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름철의 질병을 예방하는 뾰족한 무의학은 없어요. 웬만하면 무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덜 나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모자 같은 걸 좀 쓰는 거고요.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무더위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